자, 물리학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2 4강입니다. 저번 시간에 돌림 힘을 시작했습니다. 물리학 1에서는 모든 거를 점으로 봤기 때문에 돌아갈 일이 없어요. 무조건 힘이 가해지면 그 힘을 받는 방향 그대로 가속이 되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물리학 2가 되니까 강체라고 합니다. 물체가 이제 크기가 있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크기가 있으면 당연히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돌림 힘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 돌림 힘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토크라고 하고, 그리는 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따지냐? 힘을 주는 회전축으로부터의 힘의 크기가 커질수록 회전축으로부터의 힘을 주는 그 거리가 길어질수록 커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R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모멘트 팔이라고 하고, 자, 이 모멘트 팔과 힘이 세서 그 토크를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F는 항상 모멘트 팔의 벡터, 위치 벡터하고 항상 수직 성분만 따진다는 겁니다. 수직 성분만 따지면 결국 크기에 대한 계산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RF sin 세타. 자, 여기서 세타는 뭐냐면은 R과 F 사이의 각도이고요.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 F의 수직 성분의 크기. 뭐와 수직 성분? 모멘트 팔과의 수직 성분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축인 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힘을 이렇게 줬어요. 힘을 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멘트 팔 벡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힘의 벡터는 이게 되겠죠. 자, 그럼 힘의 벡터랑 지금 모멘트 팔의 벡터가 지금 몇 도입니까? 90도입니다. 90도. 알고 싶으면 얘를 평행 이동시켜보면 합니다. 모멘트 팔과 힘의 벡터는 지금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얘의 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F라고 했을 때 R, F, sin, 세타를 할 때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뭐가 됩니다? 뭐가 됩니까? R, F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문에 가해진 토크는 그냥 R, F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힘을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너무 큰가? 요번에는 힘을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멘트 팔의 벡터는 요거, 그 다음 F 벡터는 요겁니다. R 벡터하고 F 벡터하고 크기의 각도가 뭡니까 지금? 저 벡터의 각도가 0도죠. 그럼 여기에서 R, F, sin 0도 넣으면은 0이 되죠. 그럼 여기 토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힘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R 벡터는 이렇게 될 거고, R 벡터와 F 벡터 사이의 각도는 이렇게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각도 세타가 되는 거 확인을 하고 다시 평행 이동해서 보면은 이놈의 벡터를 수직 성분하고 수평 성분을 나눠버리면은 이 벡터하고 이 벡터로 나눠지겠네요. 그러면 이 R과 요거하고 곱만 따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F라면은 이 크기가 바로 F, RF, sin 세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크의 크기가 RF, sin 세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벡터가 추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복잡하게 이렇게 힘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힘이. 자, 그러면 이 노란색 힘은 얘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이 검은색 힘은 이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럼 벡터의 방향, 토크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럼 얘들을 더하거나 뺄 때 정확하게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얘를 얘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토크는 크기가 요거죠. 그러면 2번 토크, 여기 2번이라고 하면 됩니다. 2번 토크의 크기는 얘를 힘의 크기를 스몰 f라고 하면은 크기가 R이 아니지. 모멘트 팔은 여기가 될 거니까 R 다시라고 한번 해봅시다. R 다시에 스몰 f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하고 방향이 어떻습니까? 얘는 시계로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호가 반대죠. 그럴 때 이제 부호를 얘를 플러스로 따지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했을 때 썸메이션 토크가 되면서 토크 1번하고 토크 2번을 더하니까
R-F 빼기 RF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크다면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할 거며 얘가 크다면 얘는 전체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이 될 겁니다. 얘가 얘보다 크다면 얘를 따를 거고 얘가 얘보다 크다면 요 방향을 따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림힘을 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힘이 토크가 추가가 됐습니다. 따져보니까 여기 요쪽 성분하고 힘의 크기랑 반대로 돌리려고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는 토크랑 시계로 돌리려고 하는 토크를 다 따져보니까 시계로 돌리려고 하는 토크하고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는 토크 크기가 같다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토크가 0이니까 회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거니까요. 자, 그럼 복습은 끝마치도록 하고 오늘 내용을 좀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죠? 돌림힘이 다 합쳐보니까 돌림힘 토크가 0이라면 그 물체는 회전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뭐라고 하냐? 평형이라고 합니다. 평형.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힘을 다 퉁쳤을 때 얘가 0이 되면은 가속이 안 되고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하죠. 그거를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대개 평형은 정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알짜 힘이 0이니까 정지해 있다. 평형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지금 두 가지 배웠거든요. 자, 진짜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배웠던 요 힘이 0이거나 아니면은 토크가 0이거나. 그럼 얘가 0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 안 한 게 있는데 얘를 회전 힘 또는 돌림 힘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도 힘에 그냥 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좀 구분해서 이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 물리학 책에선 대충 여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 병진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병진힘 또는 그냥 힘.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병진힘 평형입니다. 그냥 이 물체에 가는 모든 힘을 싹 다 더하니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어느 대각선 어느 방향으로도 가속이 되지 않는다. 그게 병진힘 평형입니다. 자, 예를 보세요. 왼쪽 F1하고 F2 같으니까 이 힘이 같아서 정지해 있는 거 합해서 0이 되는 거 이해가 되죠? 이게 물리학 1에서의 상황이에요. 저러면 이제 물리학 1에서 끝나는 건데 얘 한번 보세요. 자, 얘는 보니까 요 위쪽 방향으로 F1으로 잡아당기고 이쪽 방향으로 F2로 잡아당겨요. 그럼 얘랑 얘랑 크기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쟤는 병진 힘은 같기 때문에 평형이기 때문에 오른쪽 힘하고 왼쪽 힘이 다 합쳐서 0이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랑 얘랑 더하니까 0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될 거예요? 딱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얘는 병진 힘은 평형인데 돌림 힘은 평형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병진 방향으로는 자, 오른쪽 왼쪽으로 알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중심 축으로부터 또는 질량 중심, 그 물체의 질량 중심, 무게 중심으로부터의 딱 회전축이 그 점으로부터의 모멘트 팔이 형성되어 버리면은 회전 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리학 1에서는 물체의 크기를 무시했던 겁니다. 물리학 1에서도 물체의 크기를 무시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해요. 자, 물리학 1에서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자,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마찰이 있다면은 우리가 경험상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구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전 운동이 가능하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물리학 1에서는 다 점으로 봤던 겁니다. 크기를 무시하고. 근데 물리학 2에서는 회전 운동하는 거를 좀 따져볼 겁니다. 자, 이거를 물체의 병진힘 평형이라고 하고, 자, 돌림힘 평형이 예를 보겠습니다. 자, 돌림힘 평형의 예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뭐냐면은 지뢰의 원리입니다. 지뢰의 원리. 자, 봅시다. 돌림힘 평형. 돌림힘의 알짜힘이 0인 상황. 자, 어떠한 시스템에 모든 돌림힘을 다 더해. 돌림힘 1, 2, 3 다 더해보니까 0이야. 모든 놈의 모멘트 팔의 힘, 그 놈의 힘 다 해보니까 0이야. 그래서 이 강체, 이 모든 시스템의 돌림힘이 0이라면 그 시스템은 회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겁니다.
자, 그 돌림힘 평형의 예로 지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뢰 현상을 돌림힘 평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물체의 무게가 W라고 한번 쳐봅시다. W. 힘입니다. 힘. 물체의 무게, 힘. 자, 그리고 이 회전축으로부터 여기 거리가 B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힘을 가하고 있어요. F. 그리고 이 거리가 A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지금 힘, 두 가지 힘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얘는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고 얘는 시계로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얘가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반시계죠? 그리고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 토크기 때문에 두 놈의 크기가 뭐가 더 크느냐에 따라서 얘가 시계로 회전할지 반시계로 회전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돌림힘하고 요 돌림힘하고 같다면 돌림힘 평형이 되니까 저 지뢰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체, 이걸 물체라고 하고 얘를 한번 손이라고 한번 해보자. 손. 첫 번째 돌림힘은 물체의 돌림힘이고 두 번째 돌림힘은 손에 의한 돌림힘입니다. 그러면 반시계를 마이너스로 잡는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반시계를 마이너스 잡는다면 마이너스 써주시고 여기에 회전축으로부터의 모멘트 팔은 B죠. B. 모멘트 팔의 크기가 B죠. 그래서 B에다가 크로스 F 사인 세타인데 이거 딱 보니까 모멘트 팔하고 90도 각도네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어차피 1이니까 그냥 F 하면 되겠죠. 그럼 F가 그냥 W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힘이 W니까.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플러스 방향이고 모멘트 팔이 A죠. A. 그 다음 F죠. 그래서 힘 F 이렇게 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 토크랑 더했더니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F는 A분의 BW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W가 40N짜리입니다. 40N짜리. 그럼 내가 40N짜리를 들려면 최소한 40N이 있어야만 들어 올리는 거 아닙니까? 40N으로 가야만, 있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고 40N을 가야만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여기가 거리가 B고 여기가 거리가 A인데 이 B하고 A가 1대 2라고 치면은 1대 2라고 치면은 여기가 40이라면 F는 뭐만 필요한다? 20N만 있어도 얘를 버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중딩 때도 했고 살면서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에 힘을 가하려고 하는데 받침점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여기에 작은 힘만 줘도 그걸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돌림힘의 평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돌림힘의 평형으로. 자, 그럼 이제 돌림힘의 평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축바퀴라는 겁니다. 축바퀴.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고서는 예비 실험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거. 축바퀴랑 축바퀴 보여줄게요. 축바퀴. 자, 축바퀴가 뭐냐면 요래요래 생긴 겁니다. 요래요래. 자, 얘랑은 세트로 움직이는데 실이 돌아가는 그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축바퀴입니다. 전체는 똑같이 돌아가는데 이 실에 걸린 요 중심축으로부터의 실의 길이가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게 축바퀴입니다. 축바퀴. 자, 축바퀴를 봅시다. 자, 요거를 옆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옆으로 보면. 자, 여기에 W라는 W의 중력을 가진 놈을 매달았습니다. 그럼 W가 작용하겠죠. W. 자, 그리고 여기에 길이 여기에 걸려있는 실의 길이가 B입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있는데 손으로 잡아당긴 여기의 길이가 여기에서부터 중심축으로부터의 길이가 A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르래를 돌리는데 이 물체의 중력은 얘는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고 이 손은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는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같은 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돌림 힘이 작용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물체가 작용하는 거랑 여기 손이 손이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 것. 그럼 여기서 물체가 잡아당기는 거랑 손이 하는 거를 돌림 힘을 더하면 되는데 물체가 하는 거는 모멘트 발이 B,
그리고 여기도 수직이네요. 그러니까 바로 W. 그리고 반시계 방향. 더하기. 그 다음 여기는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쓰고 모멘트 팔이 A 그리고 힘이 F. 얘들이 같으면 버티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W는 AF니까 F는 A분의 W. 뭐야? BW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지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무거운 게 있으면 좀 멀리 한 다음에 잡아당기면 얘를 쉽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얘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맨날 사용하시는 자동차에 있습니다. 자동차의 핸들을 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의 핸들을 원래 돌리는 거는 지금 요거 돌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핸들이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요거 잡고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얘를 모멘트 팔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길 때 더 잘 돌아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모멘트 팔의 길이가 길수록 더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어떠한 큰 돌림 힘을 버티기 위해서. 자, 여기에 만약에 100N이라고 쳐봅시다. 얘가 100N이라면 그리고 여기가 1대 2라면 얘는 2분의 1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50N만 힘만 가해도 이 100N의 물체를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몇 가지 좀 보여줄 텐데